Unidentified Flying Object.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Unidentified라는 거는 이제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뜻이고, Flying Object, 나르는 물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UFO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그럼 역사 속의 UFO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에 아비도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비도스 신전의 기둥에 보면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헬리콥터 아니야? 이거 우리 SF 영화에서 보던 우주선이잖아요. 기절할 노릇이죠. 상형 문자라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본 것을 그대로 그린 문자가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우주선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에도 여기는 UFO 출현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선생님 좀 가져와 봤거든요. 광해군 즉위 1년 1609년 9월 25일에 조선 왕조실록 기록입니다. 우리 강원도 간성군에서는 8월 25일 사시가 오전 9시부터 11시 정도 되거든요. 이때 사방에 한 점 구름 없는 맑은 날씨였었대요. 그런데 어떤 비행물체가 나타났고 모양이 햇무리 같았다. 근데 막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비행기가 쓱 지나가고 나서 꽝꽝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빠르게 비행물체가 간성군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 강원도에 이번엔 원주목입니다. 같은 날 사시에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휙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서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같은 시간 강릉부입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 하늘에서 나타나 소리를 냈는데 형체가 어떻게 생겼냐? 호리병 같이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위는 뾰족했대요. 이렇게. 아래는 컸고 아래는 이렇게 컸다. 이게요. 자, 보세요.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라면요. 이렇게 수평으로 날잖아요. 근데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 속도로.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광해군대 UFO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기록은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1995년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요. 문화일보 기자가 참깨를 터는 부부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장면을 담기 위해서 셔터를 착착 3번을 누르고 현상을 하고 나서 보고 이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보시죠. 이 뒤에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예요? 잘못 찍혔나? 필름이 긁혔나 싶어서 학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코닥 필름에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물어봤어요. 사실이냐 합성이냐? 결과 코닥 필름은 합성 아닌데요. 필름이 닫힌 것도 아닌데요. 이건 실제 어떤 물체가 찍힌 거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물체는 초속 108km 무시무시한 속도의 비행 물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FO, 외계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떤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1974년 미국의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시작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칼 세이건은 선생님이 최애책이죠. 여기는 코스모스의 저자인 천문학자가 되겠습니다. 남미에 가면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라고 있어요. 푸에르토리코에 아레시보 천문대라는 곳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레시보 천문대를 보면 이렇게 전파를 보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이제 끊임없이 여기는 전파를 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쏘느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1부터 10까지 숫자는 어떻고, DNA 유전자 구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파로 만들어서 우주에 쐈는데, 이런 우주인과의 소통을 위한 칼 세이건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위치, 좌표를 알려주는 격이고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거나 지배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제 이분은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반대에 여기는 칼 세이건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거 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고등항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온
자들일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를 해치거나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된 생명체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이 더러운 인간의 욕망과 그 역사가 과거에 그랬기에 그들도 우리 같을 것이다라는 착각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여러분들, 초등생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기술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에 비해서 인간의 의식, 인간의 참된 사고는 과연 얼마나 발전하고 있을까요? 막대한 기술을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는 인간이 지닌다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 여기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정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 이상은 평화와 화합을 꿈꾸는 우주 대스타 설쌤이었어요.